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주제는 저희가 조직생활청화를 1탄에 이어서 2탄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 2탄이 아니라 3탄으로 쭉 다시 한번 또 해야 될 남은 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는 조직생활청화 제도라고 해가지고 그 주생활청화, 이생활청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월생활청화, 분기생활청화, 년간청화 막 이렇게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3탄을 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조직생활청화 제도는요, 저 김일성 주석이 국가를 다스리고 독재 시스템을 거침없이 실행해 나가는 데서 북한 주민들을 조직화하고 세뇌하는 데서 가장 근간에 깔리는 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청화 제도를 김일성 주석은 가장 엄격하게 디테일하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 생활청화 외에도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청화제도를 안받침해놨다 그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여기에 대해서 점을 찍을 것 같아서 3탄을 또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네, 기자님,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할 때는 예술인들이 할 때는 예술인들은 그 직업의 특성상 2일에 한 번씩 생활청화 했고요. 청년동맹 같은 경우에는 일주에 한 번씩 생활청화를 했거든요. 일반적인 당원 대중, 근로자 대중은 주 생활청화제를 했었죠. 그럼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월이 올 때마다 월 말에 월 생활청화를 할 때는 아주 더 빡세고 분위기가 상엄한 좀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좀 깊이 있게 생활청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분기마다 뭔가 하는 분기동맹 생활청화라는 것도 또 더 빡세게 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연이 마지막 갈 때는 또 우리가 무슨 연을 마감하는 총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해요 그때는. 하루 종일. 그 생활청화를 이렇게 심도 있게 이렇게 빡세게 하는데 이 생활청화의 그 깊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 주의 깊이는 어느 말하고 월 생활청화의 깊이는 어느 말한지 그거를 좀 비교해서 딱딱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생활청화 제도는 주 생활청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보완해서 월 생활청화 제도가 있습니다. 주간 생활청화를 싸잡아서 그 월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월 생활청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달에 그 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에 주 생활청화를 겸해서 월 생활청화를 짓습니다. 월 생활청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분기 조직생활청화 제도가 또 있습니다. 분기 조직생활청화 제도는 석 달에 걸쳐서 진행되온 모든 조직생활청화 제도에서 나타난 과오를 3번 이상 계속 반복하는 자들을 집중적으로 타겟을 세우고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진행하는데 반나절을 합니다. 마지막 분기 조직생활청화 제도는 마지막 달이 월 생활청화와 겸임해서 진행한다는 것. 그 다음에 상반년도 생활청화 제도가 있습니다. 상반년도 생활청화 제도는 또 확대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조업단체별로 생활청화를 하던 것을 조업당위원회, 그 다음에 사로총은 사로총위원회, 직맹은 직맹위원회, 해당 단위 모든 조업단체들이 다 조직별로 모여서 반나절을 진행합니다. 조업당위원회라면 조업당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세포들이 다 합동으로 모여서 생활청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월생활청화 때 기억을 하니까 좀 다른 점이 월생활청화 때는 그 청년동맹 조직을 리드하고 해야 될 당 조직에서 당비서가 와서 집행을 하고 더 해라 해가지고 포상비판해라 해서 조금 더 빡센 분위기에서 애들을 끄집어서 그 시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연간 생활청화, 연 생활청화는 이건 더 핫해. 상급당에서 제일 높은 놈이 내려와. 그 다음에 사로총원인 경우, 직맹원인 경우, 그 다음에 여맹원인 경우, 연간 생활청화를 할 때는 그 단위의 당 조직의 책임자도 참가하고, 그 다음에 상급에 있는 청년동맹 조직에서 지도원이 내려와서 해. 그때는 하루 종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월 생활청화제도, 분기 생활청화제도, 상반년도 생활청화제도, 연간 생활청화제도가 딱 있다는 것. 그래서 벌써 월부터 들어갈 때는요, 개개인이 다 일어나서 비판을 안 합니다. 그때는 주간에, 한 달간의 주간에 범한 과오를 2번 이상 반복할 때, 그거는
사상투쟁 대상으로 딱 보고 네. 걔 한두 명을 타켓을 세워놓고 공격하잖아. 딱 공격하잖아. 그 생활총화에서 나와서 집중 토론을 해야 될 대상을 미리 전에 네, 선정을 집중 해줘가지고 선정을 해. 그 사람이 나서 자아 비판하고 집중적으로 이 사람들이 네. 그 사람에게 폭격하는 사상투쟁 폭격을 가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3명 이상 투쟁해야 됩니다. 일어나서. 극하고 분기 이거는 더 셉니다. 진짜 엄중하게 합니다. 그것도 강한 사상투쟁의 분위기 속에서 합니다. 역시 분기 동안에 과오를 시정 못한 계속 결함이 반복된다고 판단되고 그 집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을 2-3명씩 선발해가지고 거기서 한 명이 올라가면 2-3시간씩 비판해야 됩니다. 본인을 비판시키고 사상투쟁 하는데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켜. 네, 집중 공격이죠. 근데 그때는 비판 선수들이 나옵니다. 모든 단위에 가면요. 하라는 일은 잘못해도 비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무의 과오는 첫째, 둘째, 셋째. 귀가 뻥 열게 듣고 보니 그럴듯해 보여. 네. 어쨌든 완전히 맹수같이 달려들어서 비판해야 이놈의 생활총화는 아주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첨예하게 잘 됐다고 평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사람 물고 늘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그런 거를 훨씬 더 좋아하는 거죠, 북한은. 북한은 무조건 맹수와 같이 투쟁을 합니다. 수령이 사상과 의도에 어긋나게 행동한 자에 대해서는 분기생활총화 정도 되면 반나절 동안 딱 합니다. 그때는 주로 일요일을 골라서 합니다. 분기생활총화 진행될 때는 다 일요일 날에 당원들도 출근하고 직명원, 사로총원, 여명원들 다 출근해서 반나절 동안 합니다. 그 다음에 상 받는데 생활총화제도 이것도 역시 분명히 하는데 그렇게 분기생활총화에서 또 고치지 못한 사람들 또 그다니 그 상 받는 기간에 특별히 과오를 범한 사람들 이거를 3-4명씩 딱 준비해가지고 비판 무대에 딱 올려세우고 자아 비판을 시킨 다음에 집중 공격을 포댑니다. 이때는 상급 조직에서 간부들이 다 내려와서 회의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비판하는데 이때도 역시 이름을 날리는 것은 고정된 비판 선수들입니다. 야 그런 것들이 있더라. 얄밉게 나와가지고 막 진짜 정부는 뭘 얄밉네. 잘못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진짜 맹수와 같이 비판해라고 네. 하는데 정말 그렇게 짐승처럼 달려들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너 잘 비판하라면 다 깊이 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다 아는데도 그걸 또 맡아 하는 애들이 열성분자들이 분명히 있더라고. 그것들이 완전히 사람잡이 잘하는 사람. 네. 그러면 상급당에서 다 내려서 보다가 정략적으로 피 토하듯이 비판을 해야 되니까 생활총화가 아주 잘 됐다. 이렇게 됩니다. 연간 생활총화입니다. 이거는 더 확대됩니다. 우리 출판사는 중앙기관이다 하니까 당중앙위원회에서 간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생활총화를 또 진행해. 사로총 조직인 경우는 중앙사로총 지도원이 내려와. 그렇게 내려오죠. 직맹위원회는 중앙직맹위원회에서 내려와. 그렇죠. 상급 조직에서 나와서 지도를 할 그러니까 거란 중앙에서 내려오고 우리 상급 원단위의 지도원이 또 내려와. 주석단만 해도 6명이 앉아. 자기 단위 직맹위원장, 접당 비서, 그 다음에 근로단체면 직맹위원장, 사로총위원장, 그 다음에 고 상급당 원단위에서 내려온 간부, 그 다음에 고 중앙에서 내려온 간부, 네. 그 다음에 또 부비서 이렇게 쭉 앉거든. 그때는 굉장히 세지. 그거는 아예 준비를 시키잖아요. 어떤 준비를 내용으로 너 몇 개 너 하고 너 하고 이게 다 준비가 될 겁니다. 아마. 비판을 받는 대상도 어떻게 비판하라고 다 줍니다. 그럼 얘는 며칠 전부터 밥도 못 먹고 고민합니다. 왜? 이 생활총화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얘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판 선수들이 그때는 길길이 날뜁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지 한 사람을 반나절씩 씌워놓고 그 회의에서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 경우는 이틀간 합니다. 연간 생활총화는 그때는 진짜 끔찍해요. 일요일날 골라서 하고 퇴근 시간 골라서 하는데 그때는 당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직명원은 야 내가 직명원이 아니고 가두요명이었으면 좋겠다. 너무 그게 살벌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상반년도 용관생활총화제도 때 자기 비판을 제대로 안 하면 그 자리에서 책벌이 내려지고 형사 2관까지 돼. 형사범죄 2관까지 돼. 그 정도로 좀 더 높으면 정치범으로 2관 돼. 그렇죠. 이게 중앙으로 올라갈수록 이게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이미 주동맹생활청화 끝냈다고 해서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편안할 수가 없어.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면 안 되는 구조니까 그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그렇지. 빡세게 일도 모자라서 주도 모자라서 월이 모자라서 분기가 모자라서 1년까지 연단위로 끊어서 상반년도 하반년도 그 다음에 연간 생활총화를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온 나라를 사상투쟁의 무대로 만들라는 게 김정일 왈이었어. 사상투쟁의 영광로다. 비판은 동지를 구원해주는 무슨 보약이다. 누가 뭐 아버지 죽인 원수도 아니고 그냥 일성에게 충성하냐 충성하지 않냐라는 잣대를 가지고 오직 그거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연간 생활총화에서도 뭔가 문제점이 해결 안 됐다면 독립적인 사상투쟁에 들어갑니다. 야 이건 더 무섭습니다. 불시에 벌어집니다. 이거는. 상급당에서 딱 내려와. 사상투쟁에는 그게 더 무서워요. 사상투쟁이가 더 무섭지. 시 단위로 모아놓고 큰 당에 모아놓고 하잖아요.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온 공장의 당원들은 따로 모여하고 사라총은 따로 모여하고 다 벌써 이 면적이 달라집니다. 사상투쟁이 합니다. 사상투쟁이 또 약간 또는 대논쟁회의에 또 들어갑니다. 대논쟁회의도 있잖아. 그래요? 저는 그런 건 모르겠네요. 본인이 끝까지 자기 과거를 인정 안 할 땐 대론쟁에 들어가. 그 단계까지 간 사람들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 단계까지 가자면 가기 전에 정치범 수용소에 가든지 여행 살아남아서 대론쟁 문제에 오르는 거는 여러 사상투쟁하고 다릅니다. 하루 종일 딱 한 명만 올려놓고 합니다. 머리를 푹 수그리고 그 앞에 서가지고 그렇죠. 뭐 하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걸 받아내고 그게 얼마나 힘들고 심리적으로 압박에 정말 창피하고 힘든 일이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대론쟁 무대는 딱 한 명이 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 단위가 걔한테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비판이 3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명, 30명이 들어갑니다. 걔를 공격하는 게. 야, 그때는 막 조마조마조마조마 앉아있는 사람들이 잠도 못 잡니다. 저 녀석 저러다 죽겠는데 이게 걱정이 돼서.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각자의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 하고 대론쟁 회의가 끝나고 나올 때는 사람들이 얼굴이 다 무거워. 그렇죠. 왜? 대론쟁까지 갔다면 얘는 그 단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철집되고 재판받고 다른 데를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동되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운명이 거기서 쪽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론쟁 회의 끝난 다음에 나올 때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 웃는 자가 하나도 없어. 비판한 자도 웃질 않아. 비판하는 걸 들은 자도 웃질 않아. 저기 언제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월, 분기, 상반년도, 하반년도 및 연간 생활총화 제도 있고 그것도 모자라면 사상투쟁에 있고 그것도 낮으면 대론쟁에 들어간다는 것. 이게 올라갈수록 모든 구성원들이 머리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 회의실에 앉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것. 그 단위의 조직 성원들이 다 참가한다는 것. 상급당에서 빵빵한 간부들이 내려서 회의를 집행합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끝납니다. 네. 그러면 중앙당도 합니다. 평양에 있는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은 동지 재판에 들어갑니다. 동지 재판이라고 자꾸 여기 한국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동지 재판이 있습니다. 저는 동지 재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같은 평민들은 들을 일이 없어. 동지 재판이 뭐예요? 그냥 그랬는데 우리 그저 허상 비판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당에서만 동지 재판에 들어가. 네, 그 급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하는 게 동지 재판이네요. 당중앙위원회 간부들 동지 재판 걸릴 때는 정말 분위기가 싸합니다. 동지 재판에 들어가면 얘는 그날로 목숨까지도 지불해야 돼. 이 간부는. 그 정도. 그렇게 돼 있어. 죽이느냐 살리느냐 재판을 한다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은 그 동지 재판에 걸려들면 자기 운명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중앙위원회에서도
월, 분기, 상반년도, 하반년도 및 연간 모든 당생활 총화를 합니다. 다 하고 사상투쟁회의도 하고 대론쟁회의도 하는데 거기 플러스 동지재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난 당중앙위원회에서 조직생활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망명에 오셨던 정치망명자 황장엽 선생님과 김덕홍 선생님이 두 분이 앉아서 말씀하실 때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은 두세 개 책벌은 다 받고 있대요. 경고, 엄중경고, 수령의 교실을 제때 집행 안 했다. 네. 어떻게 했다면 경고, 엄중경고 일하는 사람일수록 조직적 책벌은 다 받고 있대. 이럴 때도 문제 해결 안 될 때는 동지재판으로 들어간대. 그때는 이 사람은 정치범으로 이관된다는 것. 이게 북한의 조직생활제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니까 북한의 조직생활총화제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시작의 뿌리부터 시작해서 네. 마지막 최종점을 짚는 동지재판까지 동지재판까지 1탄에서 나왔습니다. 3탄까지 쭉 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몰랐던, 저도 중앙당에서 일을 안 해봤으니까 동지재판에 대해서 뭔지 하나도 단어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여기 분들이 동지재판 하냐라고 해서 그런 거 없는데요 라고 했거든요. 평민들은 몰라. 네, 저는 평민이니까 당연히 몰랐죠. 중앙당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직생활, 사상총화의 최고 정점은 중앙당에서 하는 동지재판까지가 네. 동지재판까지가 그 정점입니다. 어. 동지재판할 때는 어떨 땐 수령도 참가합니다. 그래서 죽이자고 잡돌이하면 참가합니다. 아니 추종하건대 장성택이가 처형되기 전에 이감되기 전에 아마 동지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 비서급이었으니까 동지재판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이것이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런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에서 왜 폭동이 안 일어나는가? 왜 김정일을 반대하는 자가 없는가? 왜 북한 주민들은 저렇게 모조리처럼 사는가? 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일 가슴 아픕니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감히 북한 주민들을 뭉칠 수도 없고 자기 의사를 집단적으로 모아서 수령을 향해 항거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까딱 빗나갔다면 목숨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기만 죽으면 그럭저럭 괜찮겠는데 사돈의 8촌까지 다 쓸어가죠. 싸그리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거나 강제 통제 구역에 보내버립니다. 이런 나라에서 이거 일어난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나약하고 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삶 속에서 내 목숨이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게 가장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인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직생활 총화 제도로 북한 주민들이 저항의식을 싸그리 잘라버리는 것이 김일성 족속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북한 주민들 자유화되는 날 조직생활 제도는 그날로 폐기될 것입니다. 네.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천근만근의 멍에를 벗어 던져버린 그런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날을 한시바삐 불쌍한 북녘 동포들에게 선사하기 위해 우리도 오늘 이렇게 열심히 평년만사를 하고 있네요. 예. 그런 자유로운 날이 올 거라 믿고 또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다음 시간 저희는 또 다른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당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족속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족속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